모든 집은 저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한 집들이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집 20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위. 산을 파서 만든 놀라운 아파트.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꽤 멋진 집입니다. 대도시 생활에 지친 한 남자가 건설 일을 그만두고 고향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산속에서 살겠다는 목표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산속에 집을 짓기로 한 거죠. 동굴 같은 편리한 공간이 이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거대한 바위산을 마주한 채 드릴을 들고 하나하나 바위를 파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년간의 고된 작업 끝에 조금씩 공간이 뚫려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방의 모양이 드러나고 마침내 집에 윤곽이 잡히게 된 거죠. 모든 게 그의 두 손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탄생한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람의 의지와 창의력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19위. 유리돔 에코하우스. 집을 거대한 유리온실 속에 지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언뜻 보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산 가족이 있습니다. 2013년 노르웨이 북부 노르들란 지역 북극권에 사는 한 가족이 직접 지은 네이처하우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막기 위해 이들은 집 전체를 유리돔으로 감쌌습니다. 만약 이런 돔이 없었다면 난방비가 감당 안 됐을 겁니다. 돔 안에는 5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앙 거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은 흙과 목재 같은 자연 재료로 지어졌고 빗물 저장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돔과 집 사이 공간은 작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이곳에서 가족이 직접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능해진 거죠. 북극권의 혹한 속에서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이 집, 정말 동화 속 장면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18위. 비행기 집에 사는 남자. 중년의 위기를 맞으면 어떤 남성들은 오토바이를 사고 주말마다 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빨간 스포츠카를 몰며 이혼 뒤 새 삶을 시작하곤 하죠. 그런데 이 남자, 조엑스라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혼 후 비행기 부품을 사서 자기 집을 짓기로 했어요. 어릴 적부터 조엑스라인은 TV 프로그램 더 매지션을 즐겨봤습니다. 주인공이 매회 마지막 장면에서 차를 몰고 비행기에 올라타 날아가는 장면이 늘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마음속을 맴돌던 장면이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2011년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미국 텍사스주 브룩셔에 땅을 산 뒤 퇴역한 비행기의 동체 일부를 들여와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없지만 내부를 전부 손봐서 집처럼 살 수 있게 꾸민 거죠. 지금 그의 집에는 일반 가정집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 특유의 흔적들도 곳곳에 남아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줍니다. 당연히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큰 흥미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조엑스라인은 지금도 무척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50대에 들어서 드디어 소년 시절의 꿈을 이룬 셈이니까요. 17위. 피타고라스 주택. 올리브 숲속 삼각형 집. 집을 지을 때 수학은 늘 중요합니다.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구조가 무너지거나 크기가 맞지 않게 되죠. 그런데 어떤 건축가는 아예 수학자 피타고라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집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근교 올리브 숲속에 자리 잡은 이 집은 특별한 삼각형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두 면은 각지고 단단해서 햇볕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면은 크게 열려 있어서 광활한 창문을 통해 산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소 날카롭고 기하학적으로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자연과 어우러진 시원한 풍경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수학적 계산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완성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16위. 두바이의 플로팅 빌라.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만날 수 있는 떠있는 빌라입니다. 이름은 플로팅 시오스 빌라인데요. 안타깝게도 진짜 해마 모양은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호화 빌라입니다. 두바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다 위에 다양한 수성주택과 리조트를 지어왔는데 이 빌라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유층을 겨냥한 초호화 주택이에요. 보통 요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근처에 머무를 집을 찾을 때 선택하는 곳이죠.
각 빌라는 약 290제곱미터 3,100평방피트 규모로 세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면 위 공간, 위층 데크, 그리고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수중층입니다. 이 수중층에는 침실과 욕실이 있는데 벽이 통유리라 바닷속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론 이 말은 반대로 지나가던 스쿠버 다이버가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점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생활보다 보여주는 것을 더 중시할지도 모르죠. 게다가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5성급 편의 시설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가격은 한 채에 약 130만 달러, 한화로 17억 원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을 위한 바다 위 궁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위, 430제곱피트, 약 40제곱미터 초소형 오두막 골손의 헛.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바로 초소형 하우스죠. 이 집도 그 트렌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두막은 전력망과도 연결되지 않은 오프그리드 방식이고 재활용 자재로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패널까지 달려있으니 요즘 떠오르는 친환경 요소들을 모조리 갖춘 셈이죠. 안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세련된 미니멀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마치 인테리어 잡지 속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조금 과하게 패셔너블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꽤 멋지긴 합니다. 이 집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고 에어비앤비 숙소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집이라기보다 환경을 지키는 여행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머무르는 게 과연 환경보호일까 하는 의문은 남지만 적어도 이 작은 오두막 하나는 친환경적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4위, 미국 시애틀 인근 스쿨버스 개조 가족주택. 요즘 집값과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 랜턴에 사는 한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이 부부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결국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중고 스쿨버스를 사서 집으로 개조한 겁니다. 버스 가격은 약 2,800달러였고 여기에 3만 달러 정도를 추가로 들여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게 된 셈이죠.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버스를 몰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완비된 주방, 세탁기, 욕조까지 있는 욕실, 그리고 가족이 잘 수 있는 침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이 3명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키가 크기 전까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스스로 조금은 엉뚱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요즘 같은 시대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13위, 폴란드, 거꾸로 지어진 집. 이번 집은 사실상 관광 명소에 가깝습니다. 2007년에 지어진 이 업사이드 다운 하우스는 단순히 눈길을 끄는 구조물이 아니라 폴란드의 공산주의 시절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집 전체가 도스 자체로 뒤집혀 있어서 방문객들은 다락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고 내부에서는 천장을 밟고 걸어다니는 듯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 안에는 1970년대 폴란드 가정집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거꾸로 되어 있어 더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설계자들은 공산주의가 폴란드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시공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혼란스러웠다고 하네요. 겉보기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관광지 같지만 안에는 역사적 풍자가 담겨있는 집.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저 재미있는 체험일 수도 있고 깊은 사회적 메시지를 느끼게 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12위, 미국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지하동 주택. 추운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땅속에 집을 짓는 겁니다. 토끼나 두더지처럼 말이죠. 사실 작은 동물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 인간에게도 꽤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사는 한 부부는 지상에서 더는 혹한을 견디고 싶지 않아 땅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데 지하집은 지상의 공기 온도보다는 땅속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섭씨 12도 정도를 유지하죠. 이 집을 짓는 데에는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3개의 돔 구조물을 흙 4.5m 아래에 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연결된 곳은 남쪽을 향한 유리벽뿐이라 햇볕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완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사운드 프루프라 외부 소음이 거의 없고 내부 온도가 18에서 23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기후에서 안락함을 지키고 싶다면 땅속집만한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11위. 벨기에 워터타워 하우스. 높이 30m가 넘는 거대한 물탱크를 집으로 개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벨기에에 있는 이 워터타워 하우스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 건축물은 1938년에 지어진 25만 리터짜리 물탱크였습니다. 1990년대까지 실제로 사용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군대가 감시탑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 깊은 건축물이 2007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현대적인 주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외관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됐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세련된 거실, 주방, 침실이 들어섰고 원형 구조를 살린 독특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물론 물탱크 시절의 흔적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물관, 콘크리트 계단과 천장 같은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우뚝 솟은 물탱크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던한 가족주택으로 변신해 있는 공간. 낯설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위. T자형 어두운 거대 콘크리트 주택. 가족을 위한 실험적 공간. 가족의 집이라고 하면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집은 전혀 다릅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대한 T자형 건물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차갑고 무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세련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집은 그리스 아테네에 지어졌습니다. 최근 그리스에서는 이런 실험적인 현대 건축이 많이 시도되고 있죠. 구조는 단순합니다. T자형 아래쪽, 즉 1층 부분에는 주방과 실내외가 연결되는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유리문을 열면 집안과 마당이 하나의 공간처럼 이어지죠. 위쪽, 즉 T자형의 윗부분에는 가족의 침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층은 창문이 많아 상대적으로 밝지만 아래층은 콘크리트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약간은 뱀파이어가 살 것 같은 집 같다는 평도 있죠. 분명 독창적이고 유행을 앞선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정말 살고 싶을지는 호불호가 갈릴 듯합니다. 9위. 스웨덴 숲속 UFO 모양 트리하우스. 이번엔 신발 모양도 아니고 성 모양도 아닌 UFO 모양의 집입니다. 스웨덴 숲 한가운데 세워진 이 트리하우스는 밤에 보면 정말 외계인이 착륙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은 나무 위 약 6m 높이의 금속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어 마치 빔을 쏘며 착륙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이 조명은 계단을 밝히는 실용적인 역할도 합니다. 내부 역시 우주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흰색과 회색 톤의 미래적인 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최대 5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대, 소파, 작은 주방까지 있어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실제 숙박이 가능한 트리하우스입니다. 만약 숲속을 걷다 갑자기 이 구조물을 마주친다면 정말로 외계인을 만난 줄 알고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8위. 일본의 초소형 주택. 밖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좁아 보여서 마치 감옥방 같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어떤 각도에서는 너무 좁아 보여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일본 집은 영리한 설계와 감각적인 디자인 덕분에 믿기 힘들 정도로 알차게 꾸며져 있어요. 대지가 워낙 작다 보니 집 전체 면적이 고작 55제곱미터, 약 594평방피트밖에 안 되는데도 내부는 불편하지 않고 충분히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본식 미니멀 인테리어와 단순한 구조 덕분에 정말 좁아 보이던 땅 위에 아늑하고 실용적인 집이 탄생한 겁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좁은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하고 웃었겠지만 안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길에서 보면 조금 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집.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간을 영리하게 활용한 멋진 설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7위. 버블 팰리스. 프랑스 남북한 근처 코트다주르 해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집은 버블 팰리스라고 불립니다.
이름처럼 집 전체가 비눗방울처럼 동그란 공간들이 이어져 있는 독특한 형태죠. 1970년대 헝가리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지금은 패션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내부에는 무려 10개의 침실이 있고 각각 현대 미술 작가들이 직접 꾸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집 주변에는 넓은 정원과 수영장, 물길, 심지어 500석 규모의 야외 극장까지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탁 트인 전망은 정말 압도적이죠. 하지만 이 집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 같은 건축물이라며 찬사를 보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망치는 흉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멍과 동그란 무늬를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집은 보는 이의 눈에 따라 예술작품일 수도 괴상한 실수일 수도 있는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위. 캐나다 토론토의 초슬림 주택. 주차 공간만한 집. 언제 집이 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도만한 크기의 집일 때죠. 이 집은 아마도 지금까지 소개된 것 중 가장 황당한 주택일 겁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아이디어가 부동산 업자들에게 나쁜 영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론토의 한 남성이 폭 5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리한 설계를 적용해 12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완성했죠. 침실 3개, 욕실 3개까지 갖췄으니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 공간은 꽤 넉넉합니다. 문제는 이 주택이 단순히 개인의 아이디어로 끝날 게 아니라 주차 공간 같은 작은 땅들을 집으로 바꿔 수익을 내자는 일종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일반화된다면 결국 서민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비싼 집세를 내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좁은 집을 지어야 할까요? 정작 가진 자들은 수십 채의 빈집을 그대로 두면서 서민들만 옷장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5위. 뉴질랜드. 동화 속 구두 모양 집. 옛 동화에 나오는 구두 속에 사는 노파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 속 노파는 고생이 많았지만 뉴질랜드에는 정말 구두 모양으로 지어진 독특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연인들을 위한 러버스 리트리트라는 숙소예요. 이 집의 아이디어는 사실 우연에서 나왔습니다. 주인 부부가 어느 날 술을 한잔하다가 구두 모양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고 농담처럼 시작한 것이 실제 건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거대한 장화 같은 모습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과 철망 위에 콘크리트를 입혀 진짜 구두처럼 만든 건데 신발끈 구멍과 끈까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숙소 내부는 벽난로, 편안한 침대, 주방 등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하루 이틀 묵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우스꽝스럽지만 안에서는 동화 같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셈이죠. 4위. 뱀 모양 집 쿠에찰코아틀 네스트. 혹시 뱀 공포증이 있으시다면 이 집은 꿈의 공간이 아니라 악몽일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시티 북쪽에 있는 한 조각 공원에는 정말 뱀 모양으로 지어진 거대한 집이 있습니다. 이름은 쿠에찰코아틀 네스트. 실제로는 에어비앤비 숙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거대한 뱀의 몸통이 숲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머리 부분은 마치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이고 집의 입구가 바로 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등 필요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숙박이 가능하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조각공원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뱀 조형물뿐 아니라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배치돼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방문객은 공원 전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비밀스러운 예술 세계 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뱀을 싫어하는 동행이 있다면 분위기가 크게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숙소도 드물 겁니다. 3위. 미국 뉴욕 브루클린 클락타워 펜트하우스. 1914년에 세워진 오래된 박스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 거대한 시계탑 안에 지금은 아주 특별한 펜트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클락타워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뷰입니다. 창문 하나만 열어도 브루클린 브리지와 맨해튼 브리지, 그리고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욕실 창문에서는 자유의 여신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뉴욕의 모든 풍경을 한 집에서 감상할 수 있는 셈이죠. 내부 역시 고급스러운 현대식 아파트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시계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주고, 넓은 공간에는 세련된 가구와 최신식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는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340억 원이 넘는 가격이 붙었는데요. 너무 비싸서 6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판매가는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 그래도 당시 브루클린에서 팔린 집 중 가장 비싼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탁월한 전망과 상징적인 건축물에 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가격만 보면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집이죠. 2위. 미국 텍사스 트리하우스 유토피아 샤토 투르. 이번에는 정말 화려한 트리하우스입니다. 텍사스의 유토피아라는 곳에 있는 이 휴양지에는 총 4채의 트리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샤토 투르라는 이름의 이 집은 마치 성처럼 웅장합니다. 겉보기엔 분명 나무 위에 지어진 트리하우스지만 안에 들어가면 일반 오두막이나 숲속 통나무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무려 12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데크에는 편하게 앉아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내부 역시 호텔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 현대적인 욕실까지 그야말로 숲속의 성이라 불릴만 하죠. 만약 어린 시절 나무 위에서 놀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럭셔리한 숙박을 원한다면 이곳이 제격일 겁니다. 다만 숲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서라면 이런 지나친 화려함은 오히려 본래의 매력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결국 사람에 따라 꿈의 트리하우스일 수도 있고 그냥 비싼 호텔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1위.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스케이트보드 하우스.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음껏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이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 스케이트보더이자 세계 챔피언 출신인 파즈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자신만의 스케이트 가능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역은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는 생활 공간이고, 두 번째 구역은 침실과 욕실 같은 개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말 그대로 전용 스케이트 파크죠. 이 집의 핵심은 구조에 있습니다. 바닥이 곡선으로 벽과 이어지고 벽이 다시 천장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마치 거대한 스케이트 램프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집안 어디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죠. 심지어 집안의 가구와 구조물도 스케이트 동작을 위한 레일이나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현대적인 디자인의 주택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스케이트보드 애호가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 말 그대로 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는 집입니다.